미라클 클럽.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비밀. 출판사는 라이스 메이커입니다. 지은이 미치 호로위츠. 뉴욕 공공도서관의 작가이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철학연구대학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낸 미치 호로위츠는 커가면서 이 모든 것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리라 마음먹었다. 네, 낭독을 해보기 전에 목차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롤로그,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 미라클 클럽. 챕터 1,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챕터 2, 부를 욕망하라. 챕터 3, 이르건대 우리는 모두 신이다. 챕터 4, 나를 바꾸는 힘, 마인드 파워. 챕터 5, 기적의 설계. 챕터 6, 속세의 과사색감. 챕터 7, 제임스 알렌처럼. 챕터 4, 챕터 8, 부자와 슈퍼맨. 챕터 9, 긍정적 사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챕터 10, 네빌 고다드를 읽다. 챕터 11, 그때의 지금의 미래의 나를 만나다. 네, 제가 낭독할 부분은요, 챕터 9, 긍정적 사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낭독해 보겠습니다. 247페이지로 갑니다. 네, 긍정적 사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고 누군가는 유명해질 수 있다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성공 이면에 미천이 없이 평범하게 태어나 한없이 좌절하고 다만 행복해지고 싶은 수많은 개인들의 욕망이 담겨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거창한 것 이전에 거친 사회에서 무언가 내 힘으로 이루고 스스로 서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긍정에 현혹되었는가? 미라클 클럽에는 막상 들어왔지만 당신도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다. 과연 긍정적 사고가 마법의 가루처럼 행복한 삶으로 가는 비밀의 열쇠인가? 하는 의심과 의문일 것이다. 긍정적 사고의 힘과 기적의 인과성 문제가 사뭇 진지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많은 의문들이 줄을 지어 생겨났다. 다양한 언론들에서 긍정적 사고에 대한 칼날을 겨누었다. 아래는 긍정적 심리학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다룬 언론사의 실제 헤드라인이다. 긍정적 사고의 폭력, 뉴스위크 2016. 왜 긍정적 사고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지. 하버드 심리학자에게 답을 얻다. 워싱턴 포스트 2016. 긍정적 사고의 문제점. 뉴욕타임즈 2014. 위에 뉴스 헤드라인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10년이 넘게 언론들은 긍정적 사고로 자기 개발을 하는 신사상을 향해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말 이들이 말한 것처럼 긍정적 사고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주술적 사고에 불과한 것일까? 긍정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비현실적인 말로 무책임하게 나의 미래를 맡겨버리는 걸까? 그리고 이 책을 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제부터 긍정적 사고는 인간의 정신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밝히고 이 냉소주의자들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자기 개발이나 정신적 치료요법, 긍정적 사고 철학에 대한 비판이 언론계와 학술계에 지나치게 만연하다 보니 편집자나 비평가들조차 긍정적 사고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전에 함께 일했던 신문사 논설위원에게 연락해서 긍정적 사고를 옹호하고 이를 맹비난하는 지적 트렌드에 반격을 가하는 글을 내보내고 싶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는 내가 헛개비와 싸우고 있다며 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몇 주가 지난 뒤 그 신문에는 2년 전 긍정적 사고의 인기에 의문을 제기한 논평이 다시 등장했다.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 다른 기사들과 그 논평을 함께 언급하면서 현재 논쟁이 진행 중인 것 같으니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작가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특집 기사를 기획해보는 것은 어떤지 물었다. 그러자 그러면 진부한 논쟁을 또다시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야말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었다. 긍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허용하면서 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을 들으려 하지 않는지 답답했다. 긍정적 사고를 비롯해 뉴에이지와 자기 개발을 비판하는 언론인, 사회 비평가, 지식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지학 연구를 적극 활용한다. 견고한 임상적 기반에다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는 번듯함이 그 이유였다. 언론인이자 사회 비평가인 엘리자베스 스바보다가 2015년 온라인 채널 이온에 기고한 자기 개발 분야에 대한 논평이 좋은 사례이다. 책에서 구원을 얻다라는 제목이 붙은 이 글에서 그녀는 인지학에 기반을 둔 일부 자기개발서는 효과가 있고 옹호할 가치가 충분한 반면 뉴에이지와 긍정적 사고를 다룬 서적은 이 분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술적 사고 판매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녀의 논평은 오늘날 자기개발 치유법이 언론에서 건설적으로 논의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첫째, 스바보다는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책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버린다. 수년간 비평가들의 동네 북이었던 시크릿 같은 신사상 관련 책과 임상연구에 기반을 둔 의사 데이비드 번지의 필링 국가 같은 책을 한데 뭉뚱그려 논의한 것이다. 비록 이 작가들이 몇몇 관심사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거의 공통 분모가 없는 완전히 다른 책이다. 하나는 신학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인지요법을 다루고 있다. 그녀의 논평이 드러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술적 사고 판매상을 비판하는 임상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연구는 긍정적 사고가 얼마나 비효과적이고 심지어 비생산적인지 보여주는 취지의 실험을 말한다. 이런 연구들을 검토해보니 대다수가 건설적 행동이나 요소를 결여한 무비판적 긍정주의와 무비판적 비관주의, 즉 주변부적 사고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스바보다는 경험적 측면에서 정신의 긍정적 힘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연구들, 앞서 언급했던 하버드대의 공개적 플라시보 연구와 같은 최근에 진행된 연구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은 약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복용하고도 증상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엘렌 랭어가 진행한 노화와 관련된 연구도 있다. 젊은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도록 디자인된 생활 환경에서 지낸 노인들은 그에 맞춰 정신적, 신체적 나이도 어려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 외에도 주류 언론이 웃는 얼굴에 펀치를 날리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다. 뉴요커는 긍정적 사고의 메커니즘이 인간을 게으르고 둔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을 인용하며 비판한 적이 있다. 논평은 시크릿을 강타하는 것으로 문을 연 뒤 곧이어 런던 정경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헤더베리 카퍼스의 글을 인용한다. 긍정적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하게 만든다. 2주간 진행된 카퍼스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는 다르게 신사상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 가운데 카퍼스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30대가 되어서야 첫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수년에 걸친 노력과 시각화, 기도, 집중, 긍정적 자기 암시의 결과물이었다. 나는 이 책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흔히 하는 목표에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는 D-Day 접근법을 제시했다.
카퍼스의 실험이 2년간 지속되었다면 연구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에 대해 끝없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명상하기를 꾸준히 실천했다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실험에서 일주일간 시각화를 진행하고 또 일주일간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피실험자들의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 실험 자체에 무리한 설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잡고 행동을 끌어내는데 단 일주일이 시간이란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기란 주제로 마음의 과학이란 잡지에 기고한 경험적 연구조차 자그마치 30일이 걸렸다. 긍정적 사고를 장기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자들도 있다. 독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 구직활동 시각화 실험에서는 긍정적 결과를 상상한 학생이 결과에 실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구직에 성공할 확률도 높았다. 연구 조건과 방법론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지점이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결론에서 우리는 주변부적 사고가 어떻게 긍정적 사고와 혼동되는지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은 긍정적으로 사고한 학생들이 돈을 더 적게 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긍정적 생각을 한 학생들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정적 생각을 한 경우는 연구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실험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뉴요커에 실린 후 폭넓게 인용되었다. 긍정적 사고 메커니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계속 퍼져나간 것이다. 연구자들이 마인드 파워 기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것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를테면 자기암시 요법의 창시자 에밀 쿠의 기법과 독착성에 근접할 수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실험하고 증명한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이 같은 결함에도 이런 연구는 냉소적인 뉴스 보도로 이루어진다. 이런 실험이 신사상의 조예가 깊고 깊이 몰두해 있는 작가나 연구자들의 검증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학계에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뉴에이지나 긍정적 사고 같은 용어 자체를 경시하는 지식인들의 인식 탓에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마틴 셀리그만조차 긍정적 사고의 힘이 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소망이라며 관련성을 서둘러 부인했다. 내가 단순한 하나의 생각에서 썼듯이 20세기 초 신사상의 탁월한 사상가들 가운데 에밀 쿠에와 미국 장관 존 허먼 랜덜은 현대 신경 가소성에 비견할 만한 방법을 제시했다. 사실상 긍정적 사고를 간단히 무시해버리거나 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학술적인 기반이 부족해 보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긍정적 사고와 신사상은 학문과 미신 그 어딘가에서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학계와 언론에서는 한낱 미신이라 치부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소비하며 스스로의 삶을 바꾸려 애쓰고 있는 걸까? 1903년 출시된 생각하는 그대로부터 1960년 나온 성공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신사상 고전이 우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그 철학이 폭넓고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서들은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가치를 전파하고 그 가치를 향한 윤리적 여정을 제시한다. 하지만 대다수 임상의와 연구자들은 뉴에이지주의자, 긍정적 사상가는 물론 실제 이로 인해 삶을 바꾼 사람들의 개인적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자기 개발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이렇듯 신사상이라면 덮어놓고 비판하는 언론과 학계의 무조건적인 비판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증언을 고려하도록 훈련받지 않았거나 혹은 아예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윌리엄 제임스가 살았던 시대에도 존재했다. 제임스는 많은 빅토리아 시대 과학자들이 오늘날 인지학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증언을 유한 기록이라기보다 변덕스럽고 모호하고
과학적으로 쓸모없다고 여긴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교나 영적 운동을 쇼핑하듯 고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내 주변의 친구나 가족 중에는 마음챙김 영상, 크리스천 사이어스 등 신종교 운동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런 식의 접근법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 자신을 살면서 네빌 고다드나 버논 하워드 같은 신비주의 철학자들과 추월주의 명상 수련에 큰 빛을 줬다. 이는 어느 특정한 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방대한 개인의 증언 기록이 보여주듯이 개인의 경험이 영적 자기개발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는 것을 입증한다. 내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같은 자기개발 분야의 고전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유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이들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거나 순진한 독자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곳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 같은 책의 효력은 개인의 열정에 크게 좌우되는 듯하다. 아랍 속담에 빵 맛은 얼마나 배고픈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건실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얻는 혜택은 변화에 대한 당신의 배고픔에 비례한다.